이제 오라고. 알았어. 네. 마음 못 잘. 네. 많이 힘들었지. 많이 힘들었지. 그 가슴을 좀 편안하게 잡고 하고. 성환이가 너무 막 겁에 질려서 이건 진짜 안 되겠다 싶어 성환이가 계속 나가려고 했어요. 근데 그거를 계속 잡고 그러다가 또 성환이가 나가려고 하니까 또 막 뒷목 잡고. 영상 보니까 뭐 짐작은 갑니다만, 김 기자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해 왔습니까? 지난달 3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 동생의 죽음에 억울한 마음이 들어 글을 남깁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어떤 사연이 있는 건지 사건이 발생했던 지난해 8월 경남 김해로 가보겠습니다. 지난해 8월 4일 일요일 새벽 경남 김해의 한 주점 내부입니다. 당시 20살이던 허성환 씨는 동갑 친구와 1살 많은 동네형 21살 A씨 등 4명과 술자리에 있었습니다. 병역 특례 복무 중 휴가를 나왔던 허 씨도 같이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새벽 1시 반쯤 A씨가 갑자기 허성환 씨의 의자를 잡아채며 일어나게 만듭니다. 이어서 A씨는 모자로 성환 씨의 얼굴을 5차례 때립니다. 성환이가 너무 막 겁에 질려서 이건 진짜 안 되겠다 싶어 성환이가 계속 나가려고 했어요. 근데 그거를 계속 잡고 그러다가 또 성환이가 나가려고 하니까 또 막 뒷목 잡고. 성환 씨는 계속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만 A 씨는 계속 나가지 못하게 팔을 잡았습니다. 함께 있었던 친구는 A 씨가 먼저 일어나려는 성환 씨에게 화를 냈다고 말합니다. 못 일어날까봐, 피곤할까봐 조금 집을 일찍 들어가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형이 막았죠, 성환이를 못 들어가게. 다음 장면은 밖에서 이어집니다. 유족이 확보한 주점 인근 CCTV입니다. 밖으로 나온 성환 씨는 A씨로부터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든 잡히지 않으려고 사력을 다해 뛰어보지만 둘 사이의 간격은 계속 좁혀집니다. 다리를 다쳐 제대로 뛰지도 못하던 성환 씨가 전력 질주를 해도 역부족인 겁니다. 성환이가 발목이 안 좋았던 걸 알고 있었거든요. 다친 상황에서도 그 아픈 상황에서도 그렇게까지 뛰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무서웠으면. 이후 둘은 주점으로부터 400m 떨어진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뒤 이 건물 8층에서 성환 씨는 추락했고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병원 중환자실, 성환 씨는 호흡기에 의지한 채 가쁜 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당시 신발이 벗겨진 채로 달린 성환 씨의 발에는 유리 조각이 박혀 있습니다. 유족들은 성환 씨가 A씨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신발이 벗겨지고 유리 조각이 발바닥에 박히도록 사력을 다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생이 도주하는 과정에서 신발이 두쪽, 이제 한쪽 다 벗겨졌어요. 벗겨지고 맨발로, 그러니까 양말만 신은 채 이까지 도주를 한 건데, 중환자실에 있을 때 면회를 들어갔다가 동생 발바닥에 유리 조각 박힌 걸 발견을 했어요. 얼마나 상황이 그렇게 막 급박했으면은 유리가 박힌 채로 여기까지 왔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 추락 이틀 뒤 중환자실에 있던 성환 씨는 숨졌습니다. 이제 오라고. 알았어. 네. 마음 못 잘. 네. 많이 힘들었지. 많이 힘들었지. 그 가슴을 좀 편안하게 잡고 하고. 좀 정리를 해보자면, 아는 지인과 술자리가 있었고, 성환 씨가 먼저 가려는데 1살 많은 동네형 A씨가 가로막았다. 그리고 폭행이 있었다. 도망치는 성환 씨를 쫓아갔는데 그 이후에 어떤 이유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추락사가 있었다. 여기까지가 현재까지 드러난 내용이죠. 그죠? 방금 보여준 화면에서. 이에 대해서 유가족은 어떤 입장입니까? 이 한순간에 아들과 동생을 잃은 이 유가족은 사건이 일어난 지 이제 5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어렵게 유가족을 만나고 왔습니다. 고 허성환 씨의 방은 20살 그때의 그대로 멈춰 있습니다. 이남 일녀의 막내로 태어난 성환 씨는 누구보다 밝은 아이였습니다. 인터넷 개인 방송을 좋아해 크리에이터를 꿈꾸던 성환 씨였지만 추락사로 꽃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아버지 허시영 씨는 아들을 잃고 우울증으로 몸을 추스르기도 힘들지만 더 힘들어하는 아내 때문에 내색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집사람 때문에 우도 못 하고 집사람이 더 아프니까 저는 진짜 옆에서 하면 눈물도 제대로 못 흘리고. 친형 25살 허성범 씨는 동생에게 폭행을 가했던 A씨로 인해 동생을 잃었다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꽉 차 있거든요, 술집 안에. 그렇게 많은 데서도 눈치 안 보고 그렇게 때리는데 둘만의 그 어두운 곳에 건물 안에 둘만이 있었어요. 사람도 없고 얼마나 때렸겠어요. 하지만 경찰은 폭행 가해자 A씨에 대해서 폭행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자살인지 타살인지 결론을 내지 못한 채 경찰 수사에서 성한 씨의 사망 원인은 미상으로 남았습니다. 예, 유가족은 성한 씨가 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결국 이 폭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서 추락과 사망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반면에 경찰은 폭행은 있었지만은 이 폭행이 사망에 직접적으로 이르게 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또 추정하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유족이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자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우선 이 유족은 이날의 폭행이 수위가 상당히 심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 같이 보셨던 그 CCTV 영상만 보셔도 이 폭행자, 이 A씨가 성한 씨에게 이 모자로 폭행을 가하는 모습이 상당히 강압적인 모습인데요. 네. 이 둘의 관계가 평상시에 어땠는지 그 지인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그날의 상황이 어땠을까 대략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인들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그런데 성환이한테는 성환이가 작다 보니까 성환이가 편한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항상 성환이를 막대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성환이가 좀 그래도 형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표현도 많이 했었고, 그래도 그건 싫다는 표현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또 건드리고 이런 것도 많았었어요. 예, 일단 여러 사람들이 보는 장소에서 좀 때리고 막대하고 이런 거는 분명히 드러나는 것 같아요. 예, 김 기자. 이거 사망에 이르게 할 만한 폭행 등의 어떤 직접적인 증거는 없나요? 사실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네. 다만 이 오피스텔 엘리베이터의 9층 CCTV를 보면 좀 특이한 점이 나오는데요. 이 엘리베이터 CCTV가 이 문이 열렸을 때 지금 나오고 있는 화면인데 이 복도를 비추고 있습니다. CCTV가. 그런데 이 그림자가 좀 격렬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입니다. 오른쪽에 저 그림자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성한 씨의 친형은 이 오피스텔에서 동생이 추락 직전 이 A씨 전화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동생이 죽으려고 해서 말리려고 했다는 건데 친형은 이 영상을 뒤늦게 보고서는 A씨의 폭행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저랑 통화할 때 엄청 힘들었거든요. 숨을 벅차게.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림자가 있었고 떨어지기 전에 그 한 10여 분 가량 동안 폭행이 있었지 않았을까. 유족들이 그러면 A씨를 신뢰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까? 예, 유족 측이 이 성한 씨의 친구들을 만나면서 새로운 이야기를 한번 듣게 되는데요. 이 성한 씨가 추락했을 당시 병원으로 옮겨졌을 때였는데 이 성한 씨 친구들과 폭행 가해자인 A씨가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A씨가 다짜고짜 성한 씨 친구들을 폭행하고 이 모든 일이 너희들 때문이라는 식으로 책임을 떠넘기려고 했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갑자기 형님께서 갑자기 달려오면서 갑자기 발로 차셨어요. 그 당시에 저희 때문에 성환이가 그렇게 됐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무슨 소리냐. 이거 사실이라면 상당히 충격적인 부분이겠고요. 이 대목에서 이 유족과 친구들이 제기하는 이런 주요 문제들에 대해서 경찰은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예, 이 수사를 하는 경찰은 이 오피스텔에서 A씨가 폭행을 한 건 맞지만 뺨 몇 대를 때린 것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이 폭행이 건물에서 뛰어내리게 할 정도로 폭행의 강도가 심했던 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게다가 이 경찰은 A씨의 폭행 이유는 이 성한 씨의 극단적인 선택을 말리려는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또 경찰은 이 주점에서 폭행이 있었지만 그 폭행이 이 추락에 이르게 할 만한 정도의 인과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조금 정리해보면 주점에서의 폭행은 있긴 했었지만 이게 추락 사망과 직접적으로 인과관계가 약하다, 그런 부분이고, 또 이게
오피스텔에서의 폭행 부분은 성환 씨가 뛰어내리려는 것을 막다 보니까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뭐 보는 것 같아요. 이거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변호사님, 법적으로 한번 따져보면 이게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네. 만약에 이 가해자가 피해자를 창밖으로 던졌다. 네. 그러면 뭐 당연히 살인죄죠. 그렇겠죠. 네. 근데 지금 폭행이 있었고 결과는 사망이라는 결과가 있었는데 네. 이럴 때 할 수 있는 게 이제 폭행치사를 검토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네. 폭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데요. 누가 봐도 그런 폭행이 있었다라면 네. 사망이라는 결과를 예견할 수 있겠다, 발생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돼야 인과관계가 인정이 됩니다. 그게 폭행치사죄가 그렇게 적용이 되는군요. 네네. 그래서 우리 사건 같은 경우도 애당초에 그 호프집에서, 그러니까 술집에서의 폭행이 있긴 했는데 그것과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있느냐, 또는 아니면 사망 직전에 또 다른 폭행이 있었느냐. 라는 게 이제 쟁점이고, 그렇다면 이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어떻게 될 건지를 밝혀야지만 폭행치사죄가 될지 말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과거에는 뭐 이런 좀 찾아볼 만한 유사한 판례는 없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요, 이제 강간 피해를 당하는 여성이 그 그 가해자가 한눈판 사이에 이제 도망가기 위해서 모텔 창밖으로 피신을 하려다가 떨어져서 사망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강간치사죄, 강간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이 됐었고요. 또 좀 오래된 판결이긴 하지만 강간을 당하고 나서 나중에 집으로 돌아가서 그 자살을 한 경우에는 강간과 그리고 이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시간적으로도 장소적으로도 너무 떨어져 있어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강간치사가 아닌 강간죄로만 인정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참 참고해 볼 만한 사건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면 조금 더 직접적으로 이게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 이게 비슷한 사례는 없었을까요? 네, 2018년 11월 달에 이 인천에서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 집단 폭행에 의한 추락사 사건이 있는데요. 학생들 사이에 있었던 일이죠? 맞습니다. 이 14살짜리 중학생이 이 동급생을 포함을 해서 이 4명의 또래들에게 집단적으로 폭행을 당했고, 그 과정에서 이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이제 추락을 해서 사망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가해자 친구들은 자기들이 말리려고 했지만 이 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는데요. 법원에서는 이 친구가 그렇지 않고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이 폭행 때문에 이 난간 3m 아래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 위로 피하려고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떨어져서 추락사를 한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이 폭행에 적극 가담한 이 2명에게 상해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을 해서요. 장기징역 7년에서 단기 4년, 그리고 장기징역 6년에서 단기 3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말씀을 듣고 보면 아주 뭐 중형이 선고된 것으로 보이긴 한데, 결국 이게 스스로 뛰어내렸냐 아니면 도망치다가 추락했느냐, 이런 게 중요한 쟁점으로 또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스스로 뛰어냈다 하더라도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느냐, 또 이 부분도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사건은 이제 검찰로 넘어간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9월에 이 사건이 검찰로 송치가 됐고요. 이 검찰이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이 당시 이 경찰이 폭행죄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했는데 검찰이 기각한 것과 관련해서는 검찰은 구속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폭행죄 외에 다른 혐의를 추가할지 아니면 경찰과 같은 결론을 낼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유족 측은 최초 경찰 수사부터 미진한 부분이 많았다며 재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 기자, 마지막으로 폭행 가해자인 A씨는 어떻게 접촉해 봤습니까? 예, 이 취재진은 이 폭행 가해자 A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연락을 취했지만 안타깝게도 답은 없었습니다. 유족도 만나려고 연락을 시도를 했지만 아직까지 만나지 못했고 최근까지 제대로 된 사과도 아직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대목이 자꾸 이게 맴돕니다. 이 신발이 벗겨지도록 성환 씨가 그리고 발바닥에 유리 조각이 박히도록 달아났다. 이게 그만큼 성환 씨가 공포를 느꼈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그런 생각이 떠나지 않네요. 콜롬보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